잘 나가는 대기업 회의실 혹은 격식이 있는 임원실 앞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기엔 기묘한 평화가 흐르죠. 온 맵시부터 이 정갈한 커피 온도, 그리고 또 문을 여닫는 그 타이밍까지 다들 아주 세련되게 움직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방에서 진짜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것을 본 적 있으신가요? 사실 그 정중함은 어떤 기회에 가깝죠. 이 실무의 날카로움을 깎아내고 의사결정의 무게를 가볍게 만들고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또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만드는 고도의 윤활유죠. 우리는 이걸 의전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런데 의전이 이 조직의 언어가 되는 순간 그 조직은 시장이라는 야생과는 완전히 단절된 채 박제된 성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다룰 얘기는 그 성벽 안에서 벌어지는 형식이 어떻게 본질을 포식하는지에 대한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요. 의전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이건 정보의 점성을 높이는 행위라고 보면 돼요. 이 시장은 속도와 변화로 움직이는데 의전은 그 흐름을 의도적으로 지체시키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바로 불확실성 때문이죠. 변화가 빠르고 시장의 신호가 막 혼란스러울 때 인간은 본질적인 성과를 내는 대신 이 규격화된 행동으로 도망치곤 하죠. 그렇죠? 이 보고서의 폰트 사이즈나 좌석 배치, 또 호칭의 이 격식은 통제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 시장의 반응은 통제가 불가능한 거예요. 자, 의전이 비대해진다는 건 조직이 지금 통제 불가능한 외부로부터 통제 가능한 내부로 은신처를 옮겼다는 뜻이라고 보면 돼요. 의전은 이 조직이 스스로에게 건 일종의 마취제인 셈이죠. 자, 그럼 조직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연극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뜯어볼까요? 임원회의 30분 전, 팀 전체가 보고서의 폰트와 줄 간격을 고치느라 몇 시간을 태우는 장면, 다들 익숙하시죠?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데이터의 해석이 아니라 이 보고서가 임원들의 기분을 해치지 않을 시각적 안정감을 주느냐 하는 거예요. 정보의 타당성보다 이 심리적 안정성이 우선순위가 되는 순간 그 조직은 이미 정보를 버린 거예요. 결제 라인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돼요. 자, 왜 어떤 보고서는 결정권자에게 올라가기 전 한 6, 7번의 검토를 거칠까요? 사실 그 검토의 90%는 오타 검수나 논리 보완이 아니죠. 자, 혹시 모를 비난의 화살을 분산시키기 위한 책임의 파편화 과정이죠. 자, 결제 도장이 찍히는 건 승인이 아니라 내가 이 의전이라는 거대한 의식에 참여했다는 증거를 남기는 행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언어조차 의전의 늪에 빠지는 거예요. 이 부분은 논의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문장이 정말 논의를 하자는 뜻일까요? 아니죠. 지금 여기서 결정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의전이라는 늪 속으로 안건을 던져서 증발시키겠다는 고도의 회피 문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조직 내는 일종의 의전관성이 생기는 거죠.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업무보다 의전이라는 형식을 준수하는 것이 더 높은 평가를 받는 아주 기형적인 구조가 고착화되는 거죠. 이때부터 조직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일하는 모습을 연출하는데 에너지를 막 쏟아붓는 거예요. 대외적으로는 막 혁신을 말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10년 전의 의전 체계를 그대로 답습하는 조직들이 왜 늘 부진의 늪에 빠지는지 이제 이해가 가시나요? 의전이 두꺼워질수록 시스템의 신경계는 마비되어 이 시장의 신호를 읽어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더 무서운 점은 의전이 단순히 업무를 늦추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조직 내 권력의 질감 자체를 왜곡한다는 사실이죠. 의전은 이 보이지 않는 위계의 사다리를 공고히 하죠. 누군가는 문을 열어주고 누군가는 또 커피를 나르고 누군가는 상석에 앉죠. 이 고정된 물리적 동선이 반복되면 뇌는 착각하기 시작해요. 이 형식을 지키는 것이 곧 회사의 성장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의전이 강조될수록 조직 내의 창의적 불협화음은 거세되는 거예요.
본질을 찌르는 날카로운 질문은 무례함이라는 딱지를 닫고 삭제되고 그 자리는 예의 바르고 밋밋한 합의가 대체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똑똑한 엘리트들이 모여서 이런 짓을 반복할까요? 이 의전은 무능해지기 위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조직 내에서 가장 빨리 고립되는 사람은 의전의 룰을 깨고 본질을 들이미는 사람이죠. 반면 가장 안전한 사람은 의전의 수호자가 되는 사람이고요. 의전은 시스템이 개인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보험료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전에 집착하는 상사를 본다면 그 사람은 무능한 게 아니라 가장 안전한 생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의전이 본질을 먹어치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전이라는 형식을 통해 본질을 잡아먹도록 방치하고 있는 거죠. 조직은 성과보다 질서를 선호하죠. 그렇죠? 성과는 불확실하지만 질서는 예측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고도화된 조직일수록 본질적으로는 더 미숙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말하지만 이 의전을 무시하라는 건 하수의 방식이죠.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 논의의 테이블에서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자, 고수는 의전을 최소 비용의 무기로 쓰죠. 의전이라는 이 형식을 기계적으로 빠르게 처리해. 우리는 룰을 따르고 있다는 신호를 주어 방어 기제를 해제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방어 기제가 풀린 틈을 타서 진짜 본질적인 질문을 그것도 아주 조용하게 정중하게 던지는 거죠. 자, 의전이라는 건 늪이지만 동시에 그 늪은 사람들의 시선을 가려주는 훌륭한 장막이기도 하죠. 여러분이 그 장막 뒤에서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의전은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늪이 될 수도 있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움직이는 은신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의 조직에서 지금 가장 화려하게 치장된 의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화려함 뒤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혹은 아무것도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답을 우리가 찾는 순간 여러분은 이 조직이라는 연극 속의 배우가 아니고 그 연극을 설계하는 연출가의 시선을 갖게 되는 거예요.